이야, 부동산 경매. 이거 진짜 매력적이죠?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말이죠. 바로 그 기회 속에, 와,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꿈에 그리던 땅을 경매로 딱 낙찰 받으셨어요. 와, 축하드립니다. 이제 여기에 멋진 건물 지을 생각에 막 설레고 계시겠죠? 근데 잠깐만요. 등기부등본에 이제 내 이름이 딱 찍혔다고 해서 다 끝났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네, 바로 그거예요. 땅 주인은 분명히 나인데 정작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딴 사람한테 있다? 와, 이거 진짜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시죠? 오늘 이 기가 막힌 문제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함정이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가 보죠. 이게 왜 무섭냐면요. 많은 분들이 와, 싸다 하고 가격에만 혹했다가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거든요. 그게 바로 이 건축 허가권 문제입니다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이게 아주 흔한 경우인데 내가 120번지 땅을 샀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옆에 있는 123번지랑 같이 옛날에 받아놓은 건축 허가 하나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전체 사업 부지 중에 딱 일부만 샀을 뿐인데 그 오래된 허가증 하나가 내 땅의 운명을 꽉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아니,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? 내 땅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자,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적인 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. 이걸 파고들다 보면 법이라는 게 우리 생각과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. 정말 흥미로워요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건축 허가라는 건요, 그 땅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권리가 아니에요. 허가를 신청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경매로 땅 주인이 됐다고 해서 이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건축 허가권까지 자,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동으로 넘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왼쪽, 바로 여러분입니다. 등기부등본 딱 떼서 이제 이 땅은 내 거다, 소유권을 확보했어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이전 주인은 여전히 건축허가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키 같은 걸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. 개발에 대한 통제권이죠. 바로 여기서부터 아니 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해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게 뭐냐면요. 바로 1부동산 1허가라는 원칙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전 주인의 허가가 아직 유령처럼 살아있잖아요.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러분한테 절대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. 왜냐? 법적으로 한 필지에 허가를 2개 내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자, 그럼 이 완전히 꽉 막힌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여기서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단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과장 좀 못해서 여러분의 수천만 원, 아니 수억 원이 이 질문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.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그 땅에 실제로 공사가 시작됐었나요? 네, 바로 이거예요. 공사를 시작했느냐, 안 했느냐.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냐, 아니오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. 하나는 희망의 길, 다른 하나는 정말 험난하고 돈 많이 깨지는 협상의 길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길이 2갈래죠. 만약에 땅이 그냥 깨끗한 상태, 그러니까 공사가 아예 시작도 안 된 상태라면 와, 정말 천만다행입니다. 최근에 바뀐 법이 여러분 편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땅을 좀 파놨다거나 기초공사 흔적이 있다? 그러면 이제부터 이전 주인이랑 아주 머리 아픈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. 그 협상의 대가요? 자, 이 금액 좀 보세요.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요. 내 땅에 내가 건물 좀 짓겠습니다 하는 그 허락을 받으려고 이전 주인한테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합의금을 줘야 할 수도 있어요. 와, 이러면 경매로 싸게 산 의미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.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?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? 자,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해결책을 드릴게요.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것만은 제발 확인하고 입찰하세요 라고 신신당부하는 입찰 버튼 누르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
자, 첫 번째는 서류부터 파고드는 겁니다. 온라인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라는 게 있어요. 여기서 확인하고 더 확실하게는 관할 구청 건축과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거는 거예요. 이 집원에 살아있는 허가 있습니다. 딱 물어보는 거죠. 그리고 당연히 경매 서류에 뭔가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서류 확인 중요하죠. 근데 서류 확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현장 답사, 발품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결정적인 질문 있잖아요. 공사가 시작됐는가? 그 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요. 현장에 가봤는데 펜스가 쳐져 있다거나 포크레인 자국 같은 게 보인다. 그거 다 위험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시나리오를 바꿔서 만약에 이런 땅을 이미 덜컥 낙찰받아 버렸다고 칩시다. 아, 망했다 싶으시죠? 근데 다행히 현장에 가보니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예요. 자, 여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 손에 아주 강력한 법적인 무기가 하나 쥐어져 있거든요. 그 무기가 뭐냐? 바로 최근에 바뀐 건축법 제11조입니다. 이거는 거의 경매 낙찰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. 핵심이 뭐냐면 땅을 경매로 잃은 이전 주인이 6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할 능력이 안 되면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그냥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시켜 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.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해요. 일단 잔금 다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내세요. 그럼 이제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, 등기부 등본이 나오죠? 그거 첨부해서 구청에 가서 이 땅에 있는 옛날 건축 허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. 그러면 공무원이 청문 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 골치 아픈 유령 허가를 없애줄 수 있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들 정말 중요하죠? 이제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25년 전문가가 이것만 알면 수십억 원 아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야말로 10억 원짜리 조언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사전 확인, 이거 하나예요. 입찰하기 전에 전화 한 통, 현장 방문 한 번, 바로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바로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깨지고 구르면서 얻은 전문가의 진짜 노하우입니다. 결국 생각해보면 부동산 경매에서 성공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것,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가격표 뒤에 숨어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를 읽어내고 위험을 미리 피할 줄 아는 능력. 어쩌면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요?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